분당 같은 경우에는요, 택지개발지구의 상업용지를 몇 퍼센트를 개발했냐면 한 9%를 만들었어. 지금은 실제로 택지개발지구의 상업용지를 3% 이상 만들지 않습니다. 그런데 9%라는 거는 너무 많이 개발한 거야. 왜냐하면 아파트 부지보다 상업용지를 비싸게 팔으니까. LH라든가 공공기관의 택지개발할 때 상업용지를 많이 넣으면은 어쨌든 자금 회수가 많이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결국은 너무 많이 만들어니까 어떻게 됩니까? 상업용지도 안 팔리고 또 상가가 너무 많이 준공이 되는 거예요. 너무 많이 공급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분당 정자동 그러면은 주상복합 아파트로 지금 막 거기 그 좋은 주거단지로 바뀌었습니다만 거기가 원래 뭐였었냐면 상업용지에서 주상복합을 못 짓는 땅이었었다고. 거기가 하나도 분양이 안 됐어서 택지개발지구에서 거기 텅텅 비었던 곳이에요. 그런데 그거를 안 팔리니까 그걸 주상복합 용지로 바꾼 거야. 용도를 바꿔가지고 주상복합 용지로 팔아버린 거야.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주상복합.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9%로 짓다 보니까 나중에 상가 처음에는 분양받을 때는 그 당시만 해도 상업용 시설들이 상가라는 게 택지개발지구라는 게 거의 개발되지 않았던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 뭔가 상가를 분양받아 놓으면 대박이 날 것 같단 말이에요. 그리고 경기가 그 당시에 88년도, 86년도 경기 좋아요 돈 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막 사봤어. 사봤는데 이게 95년도, 96년도 건물이 너무 많이 들어서니까 이제는 뭐 무슨 문제가 생겼냐. 이거는 심지어는 임대료는커녕 그냥 공짜로 들어와서 관리비만 내고 장사 좀 해달라 그래도 안 들어오는 거야. 90년도, 96년도 막 이때 이런 문제가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.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겪고 또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2000년도가 넘어가면서 이제 분당이 한 20년 정도가 넘어가면서 분당의 인프라가 전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분당이 안정화 되니까 다시 또 분당의 가격이 올라간 거거든요. 그래서 90년도, 95년도, 6년도에는 거꾸로 분당도 막 유턴 현상이 막 들어왔었어요. 분당에 멋모르고 분양받았던 사람들이 아파트도 분양받았던 사람들이 들어가 살아보니까 이거는 뭐 신도시라고 와봤는데 뭐 병원도 없고 뭐 학원도 없고 애들 뭐 살기가 불편한 거 초창기 그렇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러다 보니 거꾸로 막 유턴 현상으로 서울로 들어오고 또 투자했던 사람들이 90년도 가면서 내가 이걸 왜 했냐. 근데 그런 것들을 경험을 다 해봤다고 지금. 이게 한 20년 지나가면서 소위 부동산에 조금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상가를 분양받아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.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거든. 96년도에 오피스텔 나오면서 또 2002년도 이후에 오피스텔 한번 분양받으니까 야 이거 대박 나는 것 같다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거 뭐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거 괜찮은가. 그럼 이제 감이 잡히는 거야. 아 이게 괜찮은가. 도시형 생활주택 좋다 그래가지고 그거 사가지고 또 난리를 한번 지게봤단 말이야. 뭔가 처음에는 아직 상품이 없으니까 뭔가 대박 나는 것 같아.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규제 막 풀어주고 그러니까 그거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또 난리를 치겠다. 근데 또 해보니까 이것도 아니야. 또 이것도 이런 거 아니네. 또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. 뭐 요새 보면 제주도 호텔 또 막 난리를 지기잖아요. 모르겠어. 그건 해봐야 알겠지만은 아직 그거는 준공하고 나서 운영을 직접 해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. 그런데 준공해가지고 운영을 많이 해봤는데 실제로 수익률이 만약에 11%가 안 나오고 그게 안 나온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이거 아 뜨고 또 이럴 거란 말이죠. 그죠? 근데 이거를 여러 소위 부동산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이제 학습 효과가 무지 많은 거야. 경험을 다 해본 거야. 그러다 보니까 영업하는 사람보다 실제로 분양받으러 오거나 투자하는 사람이 더 잘 알아. 자기들이 자기 경험을 가지고 나는 옛날에 이렇게 해서 그거 아니야 이 사람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. 근데 우리 영업하는 친구들은 내가 분양 한번 해보겠다고 지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막 이거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아 몰라서 그거 3년만 지나봐 이 사람은 그건 그렇게 안 돼. 거꾸로 분양받으러 오는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. 과거에는 지금같이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정보 SNS라든가 또는 어떤 뭐 그 정보 지금 뭐 부동산 포털 사이트도 많습니다만은 부동산에 관한 또는 개발에 대한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이 지금은 누구나 다 알잖아요. 스마트폰 한번 두드려 보면 다 어디 옆에 분양가 얼마인지 뭐 지금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.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었다고.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옆집이 분양가가 어떻게 되는지 저기 잘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몰랐다고. 여기 개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맞는지 아닌지 그러면은 영업하는 친구들이 그럴싸하게 이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다음에 뭐 여기 이런 게 들어온대요. 뭐 한번 알아보세요. 뭐 이렇게 하면은 정말 그럴싸했었다고. 그런데 이게 해보니까 아니라는 걸 다 안다고. 그래서 지금은 실제로 분양을 한다. 제가 이제 뭐 마케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. 분양이 뭡니까? 분양이 뭡니까? 분양이라는 거는 뭐 어원적으로는 그렇죠. 어원적으로는 나눠서 파는 거 분양이라 그런 거 아닙니까? 응? 분양. 나눠서 파는 거 아니야. 나눠서 파는 거 아닙니까? 그죠? 나눠서 파는 거. 건물 한 채를 분양한다 안 그러잖아. 매도한다, 매각한다. 그런데 아파트처럼 오피스텔처럼 건물이 유니트가 잘라져 있기 때문에 나눠서 팔기 때문에 분양이라 그러잖아. 분양이라는 게 뭡니까? 많이 물어봐요. 그럼 참 답답하지만은 제가 20년 동안 이걸 하면서 결국은 진실을
파는 겁니다라고 얘기한다고 진실을. 지금은 옛날처럼 현혹해가지고 그럴싸하게 이렇게 물론 우리가 그런 활동들은 필요해. 제가 나중에 이제 계약하는 단계라든가 분양하는 전술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의사결정은 보통 의사결정은 분양받으러 오는 또 투자하는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지만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기분 좋아가지고 내가 그거를 의사결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활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.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진실, 사실 그대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더 많은 정보를 상대방한테 우리 투자자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 사람이 거기서 판단을 할 수 있게끔. 그리고 판단은 결국 누가 하는 거야? 본인 스스로가 하는 거거든요.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.